안녕하세요. 제품 강의제 3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린이 성장 사례 공유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주 2탄 강의 모두 기억나시나요? 면역이 꽉 차야 크는 키입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영양이 들어가면 생명과 연관된 곳에 먼저 쓰이죠. 그리고 남은 영양으로 우리 아이들은 키가 크고 어른들은 피부와 모발로 영양이 갑니다. 혹시 지난주 강의 들으시고 우리 아이 케어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 아이들을 보면서 키 키워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아마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달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진짜 커? 한번 해볼까? 말까?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애는 키가 너무 커서 나 키겁당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5학년, 1학년, 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큰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 속도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을 하면 95%에서 99% 차이가 나오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성장 발육이 빠르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키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키 걱정은 안 했지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성장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3학년, 늦어도 4학년 때쯤이면 생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전몽오리가 살짝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고민을 하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쯤부터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바짝 집중적으로 먹였더니 너무 신기하게도 가슴 아프다 소리를 안 했고 봤더니 전몽오리도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3학년 때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먹였던 것 같아요. 4학년이 됐더니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슴도 꽤 나왔었고 머리에 냄새도 나고 뭔가 이제 시작할 조짐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어린이 성장을 결심을 하고 다시 집중적으로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바디표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3일에 어린이 성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바디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5월 25일 인바디 어린이 성장을 하면서 인바디 체크를 했습니다. 0.5cm가 자랐고요. 몸무게는 살짝 준 상태였고 체지방률은 1.3%가 준 상태였습니다. 근데 7개월 후에 다시 인바디 체크를 했더니 키가 무려 7.4cm가 자랐고요. 체중도 7.4kg나 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밑에 혹시 보이시나요? 체지방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뉴트리라이트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비율 좋은 아이로 키우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지금 아이가 너무 날씬하고 비율 좋게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키를 한번 재어봤거든요. 키가 무려 158cm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지금 5학년이잖아요. 아직 생리 전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뉴트리얼즈로 아이를 예쁘게 케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저희 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도 있었어요. 1학년 여자아이였고요. 1학년 때부터 전몽오리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에 들어갔었고 잘 먹이지는 못했는데 방학 때만은 정말 집중적으로 먹였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3학년 말쯤 음무가 나기 시작을 했었고 4학년, 이제 지금 4학년이거든요. 한 달 전쯤 생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육보다는 체지방이 높은 아이였기 때문에 한 2학년 때쯤이면 2학년 말쯤이면 생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1년이나 넘은 시간을 많이 미뤄진 거죠. 이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며 주위 분들에게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성조숙증을 고민하는 엄마들은 꼭 주사 고민 많이 하시죠? 제 주변에도 주사를 마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아이도 주사를 마치고 있었더니 키가 자라지 않는다며 고민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하면서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주사는 중단을 하고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만 들어가게 됐었죠. 저는 주사는 진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호르몬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로 인위적으로 아이의 호르몬을 막는 것보다 꽉 찬 영양으로, 꽉 찬 면역으로 아이들에게 넣어준다면
정상적인 호르몬 체계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할 때가 되면 하는 아이들의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둘째, 지금 8살, 황금기도 아니고 꼭 돈 들여가면서 어린 성장 프로그램 해야 돼?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먹을 때 한 통을 갈아 놓으면 한 통을 한 달에 다 먹지만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통을 3달에 나눠서 먹거든요. 그러면 한 달로 쪼개서 생각해보면 사실 큰 돈은 또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와 조금 다르게 성장 발육이 빠른 아이는 아니었어요. 영유아 검진을 하면 50%, 딱 50% 아니면 50% 전, 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시기의 아이들이 1년 동안 평균 키가 4에서 6cm 정도가 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1년에 1cm만 더 키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살 때부터, 5살 겨울 때부터 언니와 함께 먹이기 시작을 했었고, 작년 겨울에 영유아 검진했더니 70%대가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뉴트라이트를 만나서 아이들을 비율 좋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로망은 아이들이 스키니진, 쫙 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스니커즈를 신고 하얀 면티 한 장만 입어도 뽀대나는 아이.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도 그렇게 비율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황금기를 이용을 하시면 아니면 황금기 전에 한 1년에 1cm만 더 키워도 다리 긴 아이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토피 심한 아이들, 구열이 심한 아이들 모두 어린 성장 프로그램 괜찮습니다. 아토피 심한 아이, 구열이 심한 아이, 저는 저희 파트너 아이의 아들이거든요. 현재 8살이고요. 6살 때부터 먹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가 되게 심했고 입안에 입병이 완전 심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어린 성장 프로그램이 들어갔지만 키로 바로 연관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래보다도 좀 몸이 작았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영양이 들어가면 생명과 연관된 곳에 먼저 쓰이고 남아야 키로 가잖아요. 이 모든 영양들이 아토피 고치는데 입병을 고치는데 먼저 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안에 구열이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키가 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들 도대체 요즘에 왜 이렇게 키가 많이 컸어?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또 유치원 다니고 있는 6살 남자입니다. 또래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제가 영양을 내기에도 사실 우리 아이는 키 커, 우리 아이 밥 잘 먹어 라며 영양제를 거부했던 엄마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에 습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습진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도 생겼고 작은 물집 같은 게 온몸에 번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됐고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먹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몸이 깨끗해졌다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호호바 오일도 함께 발라주면서 케어를 했던 아이입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며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도 해주시고 계시고 완전 뉴트리라이트 매니아, 아메이 매니아가 되신 분이세요. 우리 뉴트리라이트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이 성장은 키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을 꽉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조숙증이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 아토피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아이 비염 또는 구열이 걱정되시는 분들 모두 어린 성장을 해서 비율 좋은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과 더욱 밀착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화이팅!